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합니다. 주가는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날들입니다. 미국 시장이 3일 연속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3일간 대략 한 1500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 폭등이라는 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근심스럽지만 그러나 정점은 지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PCE 지수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상대로 발표되면은 이건 정점 지난 거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덜 중요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관심은 향후의 성장을 주도할 업종 또 종목, 그게 뭘지 이걸 탐색하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어닝 시즌인데 정말 희한한 것이 말이죠. CNBC 기사 같이 한번 쭉 보시면은 그의 핵심은 이겁니다. Better than expected 또는 stronger than forecasted, 즉 생각보다는 실적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런 문구가 여전히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어닝 시즌마다 지난 수십 년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9월 하순경에도 제가 한 서너 번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번 3분기 어닝 시즌도 결국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주가 올라갈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반대되는 거, worse than expected, 생각보다 실적이 나빴다. 그래서 시장이 추가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은 잘 없더라는 겁니다. 이 경험칙입니다. 경험칙.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다우가 330포인트 이상 추가 상승해서 벌써 이제 32,000을 앞두고 있고요. 다우가 가장 회복이 빠르고요. 그래서 다우가 크리스마스 랠리를 이끌 것이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이제 상승을 주도해서 2.2% 이제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 많이 하락했고요. 이제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를 미리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랐으니까 채권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즉 채권 수익률은 크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매우 주목할 것이 장기채 위주로 크게 하락한 점입니다. 10년물이 3% 이상 하락해서 4.1% 됐고요. 수익률 곡선을 보시면 어느덧 한 달 전 금리로 쭉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간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치열하게 논쟁을 한 결과 장기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걸 시장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달러 지수는 이제 달러 지수 이것도 비교적 크게 하락했죠. 어저께 110선이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결국 하락했습니다. 1427원 선입니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저렇게 지금 펄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곧 죽을 것 같더니 미국 시장 큰일 날 것 같더니 저렇게 펄펄 날아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비실비실 거리는 거죠. 왜 그럴까? 한국의 근심거리가 뭘까? 그중에 지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 요 분석한 거 매월 초에 올리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쪽 여기서 이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게 문제되는데 경착륙의 대표적인 실제로 경착륙되는 상황이 한번 있었죠. 사고가 한번 있었죠. 며칠 전에 대한항공이 어디 필리핀 세부 부근의 공항인가요? 착륙을 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정상적으로 착륙을 못하고 경착륙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경착륙입니다. 부서졌잖아요, 비행기가.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경착륙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실종돼 버렸으니까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말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돌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거의 올 수 없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PF는 모든 분야에 다 PF 다 있는데 부동산 관련 PF가 먼저 이제 돈이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사채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회사채 시장 특히
정크본드에 가까운 거, 등급이 낮은 회사채, 이런 분야까지 지금 돈이 말라가는 어떤 그 조짐이 보여서 이게 어떤 그 근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투자의 정석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저등급 회사채 같으면은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회사채하고 국채 간에도 이제 그 스프레드가 있고요. 국채보다는 회사채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회사채 중에서도 고등급 회사채, 저등급 회사채 간에 스프레드 차이가 있는데 이 저등급 회사채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고위험군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이 급상승하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것은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 일반론입니다. 이런 일반론은 이전에도 가끔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에 남아 있는데, 금융 긴축과 경기 후퇴 시기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정석, 특히 채권 투자의 정석 중에 하나가 가령 정크본드 같은 경우, 즉, 등급이 아주 나쁜 저등급 회사채죠. 정크본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하락할 때는 롱 포지션 취하는 것이고요. 예? 금리 상승할 때는 숏 포지션 취한다. 숏 포지션 취한다는 게 자금을 회수해버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경제에 지금 상당히 쇼크를 좀 주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근심거리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부도 소식 자주 듣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놀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코스피도 이런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말이죠, 코스피 주력 기업들 전부 글로벌 시장이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은 한국의 주력 기업들도 평균 실적은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특히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주력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하고 서로 어울려서 같이 돈벌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돈 잘 벌면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도 돈 잘 법니다. 예,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조선업은 한국 내 상황보다는 글로벌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전쟁 특수를 가장 크게 누릴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크레인 전쟁의 특수도 또 누린다는 겁니다. 예, 조선업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그런지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조선업의 수주 급증으로 이게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 보시면은 분기별 수주 실적 다시 그린 건데, 대우조선 최근에 LNGC 2척 수주한 거 반영해서 다시 그려본 건데, 저 수주 실적은 대략 2년 후 매출 추세를 하고 같겠죠. 저런 모양이겠죠.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작년이죠, 1분기당 평균 한 11조 이상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금년에는 3분기까지 분기 평균이 15.85조 원이었습니다. 15조 8,500억 정도 분기당.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42% 이상 수주 급등이다. 즉 2년 후에 매출 급등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분기 수준을 보면은 현재까지 5조 2,700억 정도인데 아직 2달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정도는 수주할 것으로 기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되고요. 특징은 금년 하반기 이후에 삼성중공업 수주가 특히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LNGC를 예로 들어 보면은 금년에 총 106척 수주를 했는데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난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28척, 현대 2개사,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무가 42척, 대우가 36척 이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카타르 수주가 한 54척이 되니까 요거 제외하면은 전부 52척인데 삼성중공업이 10척밖에 안 됩니다. 예, 카타르 제외하면은 현대 2개사가 25척, 대우가 17척. 하여튼 작년에는 삼성중공업 수주가 돋보였고요. 올해는 대우조선 수주가 돋보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토크 사정과 연관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삼성중공업은 하여튼 작년에 수주가 3개사 중에 가장 수주 폭증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3개사 공이 2026년까지는 대략 그 도커가 다 지금 팔려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도커 수급에 지금 불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조선소하고 선사 사이에. 예? 그래서 납기가 중요한 선사들은 뭐 눈물을 머금고 준공으로 일부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될 것인가, 가장 그 논리적인 접근이 가스 공급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스 공급망을 머릿속에서 딱 떠올려 보면은 가령 그 LNG를 생산해서 그 다음에 수출할 수 있는 거는 터미널이 있어야 되고요. 공급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그거 실나를 배, 즉 LNGC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하는 곳에서는 수입 터미널이라고 해서 핵심은 제기와 설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지역 내에 그 기존에 있는 그 가스 파이프망하고 연결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유럽 생각하면 딱 맞고요. 그래서 모든 분야가 그러니까 LNG 수출 터미널, 선박, 수입 터미널, 이 설비, 이것이 어느 한쪽도 과부족 없이 이렇게 딱 그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결국 일반론적으로는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에너지 수급, 요 장기 전망에 따라서 저거 전부 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유크레인 전쟁 이후에 러시아 에너지 급속하게 이렇게 매우 빠른 속도로 퇴출돼 버렸습니다. 저거 사실상 지금 러시아 에너지는 퇴출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에너지 시장이 인프라가 확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간에 해야 할 일을 단기간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 적응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임시 적응 수단이 바로 유럽 해안에 FSRU가 지금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FSRU.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LNGC는 선박인데 움직이는 것인데, 그 LNGC를 움직이지 않고 해안에 딱 고정시켜 놓고 가스 LNG를 저장했다가 다시 가스로 만들어서 육지로 보내주는 설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플로팅 스토리지 리가시피케이션 유닛, 이렇게 FSRU 증가합니다. 요게 FSRU가 수입 터미널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FSRU가 가장 빠르고 가장 싸게 LNG 수입 설비를 완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요 FSRU 시장이 급증을 해서 23년 말까지 뭐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걸 새로 건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 건조해서 설치한 게 삼성중공업이 루비라고 인도로 갔지 않습니까? FSRU. 예. 그 지금 작업 중인데, 그게 또 옆에 또 한번 그 충돌 사고가 나갖고 살짝 뭐 찌그러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일정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걸 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새로 건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소 야드가 지금 다 팔렸기 때문입니다. 27년 예전에는 그러니까 새로 건조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방법이 전환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퇴역 직전에 그 고물, 그 LNGC 선박을 FSRU로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선박, 퇴역 시기가 가까워온 LNGC는 저걸 항해를 하면은 탄소 배출 규제에 딱 걸려버리니까 항해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정박시켜서 FSRU로 임시로 사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운항 중인 LNGC 중에서 그러니까 스팀 터빈 사용하는 거, 이거 구닥다리죠. 오래된 거. 이런 것이 한 240척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저 FSRU로 이제 전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용되면은 그만큼 LNGC 이제 신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뒤로 밀리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봤던 그 240척 저거 결국 2, 3년 내에 최신 LNGC로 신조 배를 새로 만들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이거 이제 다 계산된 것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조선 슈퍼사이클 계속 돌아간다. LNGC 중심으로 슈퍼사이클 돌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저 LNGC 선박 위주로 발주가 급증했지 않습니까? 20년 4분기부터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예, 이렇게.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이제 카타르 2차 발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증했는데, 그러면 저 배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저 배에다가
화물을 싣는데 그 화물이 바로 LNG 아닙니까? 그 LNG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LNG를 만드는 설비, 그게 FLNG 아닙니까? 요거 그 신규 발주는 상대적으로 지금 적었습니다. 제대로 된 FLNG 작년 올해 한국에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예. 요거는 언밸런스입니다. 즉 요것도 수급 불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는 선박과 함께 FLNG 중심의 해양 플랜트 발주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년 4분기에 선박 수주 급증하면서 이제 그 슈퍼사이클 돌기 시작했는데 이제 22년 4분기 지금부터는 플랜트 수주 본격 개시되는 그런 터닝 시즌이 될지 이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